오늘도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움직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야속하게도 횡보만을 거듭하고 있는 비트코인. 그래도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도 도움될 만한 소식들을 준비해봤는데 하나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찬양론자들의 영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남자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이 개당 50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근거는 무엇일까? 비트코인 아카이브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승인과 함께 많은 자본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려들게 될 것. 두 번째로는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보관해주고 담보로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조만간 도입하게 될 것. 세 번째로는 최근에 발표가 된 미국 재무회계기준심의회가 기업들의 암호화폐 보유 자산을 공정시장 가치로 신고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 그 전까지만 해도 기업들은 암호화폐를 매입한 뒤에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진 가격으로 재무제표에 기록을 하게 되지만 오를 경우에는 기존 기록을 수정할 수가 없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기업들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매입하는 것이 더욱더 손쉬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주장을 했다시피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게 될 것. 인플레이션 해지 및 가치조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수요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500만 달러 상당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과거에 미래에 대한 날카로운 식견을 보여줬었던 마이클 세일러, 그의 예측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미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 어제 잠깐 언급이 되었었던 각국 중앙은행, 특히 주요 중앙은행들의 화폐 발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파산 상태입니다. 빚만 잔뜩 짊어지고 계속해서 그 빚을 늘려가고 있는데 빚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돈을 엄청나게 보내고 있다라고 하죠. 지난 8월부터 이번 달까지, 이번 달 초까지만 해도 벌써 어마어마한 돈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데 쓰여지게 될 것이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8월 13일부터 130억 달러, 2억 달러, 2억 5천만 달러, 그리고 저번 주만 해도 10억 달러에 이어서 6억 달러까지 어마어마한 돈들이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는데 정작 하와이 같은 경우 자국민들이 화재 때문에 집을 다 잃었는데 가구당 700달러 준다고 하죠.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만은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또 재미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는 돈들이 미국 GDP에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미국 경기가 좋은 것처럼 위장하는데 이러한 지원금이 또 활용이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돈이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돈을 발행하고 빚을 늘려가고 있는 미국 때문에라도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 비트코인에 직접 관련된 소식은 아닙니다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 접속을 거부했다. 드론 공격에 활용할 거면은 우리 스타링크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욕을 많이 먹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으로 지금 보시는 영상 같은 경우는 미스 엘살바도르가 딱 보니까 고등학생 같은데 그분들에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있는 영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어째 학생들 중에 웃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왜 다들 인상 쓰고 있지? 한국말로 꼬라본다라고 하는데 다 꼬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겠죠? 농담이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분석들 기로에 선 비트코인 월가들의 전망들도 엇갈린다.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정말 헷갈린 상황이다. 근데 항상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헷갈림 속에서 우리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이 혹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지금 비트코인이 횡보를 때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큰 상승을 예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ETF에 거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업계에서는 현물 ETF가 승인되기만 하면은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300억 달러가량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 중이며 일각에서는 ETF 관련 소식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것만으로도 비트코인의 제도권 편입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켜가지고 대중의 인식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투자들 같은 경우는 내년 반감기를 앞두고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판테라 캐피탈 같은 경우는 반감기 직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35,000달러, 후에는 145,000달러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차트를 주로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락의 무게를 두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비트코인이 2주가 넘게 200일 이평 아래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하락을 원하는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 외 또 다른 분석가 노엘 에치슨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었던 와중인 2021년도에도 9월에는 비트코인이 7% 빠졌었다. 그래가지고 이번 9월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약세를 계속해서 보이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연준이 아무래도 매파적인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이를 반영하게 된다면 가격이 더욱더 빠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헷갈린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유명 분석가인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마지막 조정을 앞두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다가 10%, 지금부터 10%가량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다. 주봉 마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봉 마감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에 200일 지수 2평 아래에서 비트가 이 봉을 마감하게 된다면 23,000달러대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인데 반대로 올라가서 마감을 한다? 그러면은 바로 강세장이 시작되는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분석가의 알트코인 관련된 예상 뒤에 또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전에 앞서가지고 비트코인 관련된 분석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벌브로 유명한 이 분석가 비트코인 반감기 혹은 불장 때마다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왔었는데 상승폭 수익률이 대폭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감기가 한 번씩 진행될 때마다 상승률이 줄어들었는데 이번에는 얼마까지 줄어들게 될까? 저번 장에서 7배까지 상승했었던 비트코인 이번 장에는 과연 몇 배까지 오를 수 있을까? 몇몇 분석가들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석가들은 상승률이 높지 않다면 이전 고점 근방까지만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분석가들이나 인플루언서들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즉 수익률이 더 줄어들게 되지는 않을 것인데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현물 ETF 승인과 함께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밀려들게 되면서 비트코인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반감기가 굉장히 특별한 것이 저번 반감기들 같은 경우는 반감기 외에 거래소 내에 비트코인 물량이 늘었었으나 이번 반감기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반감기가 나오기 전에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반감기가 지나게 되고 나면은 공급 충격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각자 저마다의 소신을 가지고 반감기를 기다려보고 있는 상황.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횡보를 때리고 있는 가운데 롱에 엄청난 자금 350만 달러가 또 몰렸었다라고 하네요. 바이빗에서 롱에 많이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바이빗 뚝배기 깨진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크립토 누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청산맵을 보더니 딱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25,300, 26,700 청산될 수 있는 가격대가 베팅들이 몰려 있는데요. 내려가가지고 롱 포지션 청산시키고 올라가서 숏 청산시킨 다음에 결국 가격은 떨어지게 되지 않겠느냐. 제가 공유했었던 분석들 중에 이렇게 보고 있었던 분석가들이 꽤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런 움직임 염두에 꼭 두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는데 이더리움 관련해가지고 소식들 및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친 비트코인 기관이죠. 피델리티가 이야기하기를 이더리움이 저평가됐다 라고 이야기를 한 데 이어서 고래들이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6,541개를 매집한 고래가 목격이 됐었는데요. 연이에서 나오고 있는 고래들의 이더리움 대량 매수 소식과 함께
크립토C 설립자에 의하면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의 숫자가 거래소 내 물량의 2배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고래들이 가격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냥 스테이킹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겠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가 하면은 이더리움을 팔아가지고 아비트럼을 매수한 고래가 목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는 이더리움 차트인데요. 많은 분석가들이 실제로 지금 이더리움이 간당간당하게 추세에 버티고 있는 상황이며 무너지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비트가 떨어지게 된다면 이더리움도 같이 크게 흐를 것이다. 그래서 바닷가는 1280에서 1065달러 정도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물량이 나날이 줄어가고 있죠. 지금은 하락세라지만은 이렇게 물량이 적을 때 나중에 가격 상승이 오게 된다면 빠른 속도로 가격이 올라가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회로 잠깐 돌려보고요. 다음으로 이어서는 이번 주에 FTX발 암호화폐 매도가 나올 수 있다. 주의하라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9월 13일 FTX가 법원으로부터 자산 처분 승인을 받게 된다면 주당 최대 2억 달러씩 암호화폐들이 매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FTX 같은 경우는 4월 기준으로 34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시장에 던져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솔라나부터 시작해가지고 FTT, 비트코인 등등 여러가지 알트코인들을 그들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는 이 거래소 새로 연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러면 이거 굳이 팔지 말고 들고 있다가 장사 다시 시작할 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다음으로 해서는 앞에서 언급이 됐었던 마이클 반데포페 분석가의 알트코인 분석인데요.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는 지금 알트코인들의 시총이 디프레션, 사상 최저가를 경험하고 있으며 조만간에 완벽하게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트코인들의 사토시 차트를 봤을 때 상방향 브레이크아웃이 나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사이 중요 이벤트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선물 및 현물 ETF 신청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투자자들이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기관들이 들어올 때 오히려 매도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이 그가 예측한 대로 만약에 10% 이상 더 떨어지게 된다면 알트코인들도 더 녹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물론 특정 알트코인을 장투하시는 분들이라면 떨어졌을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는 방법이 전혀 나쁜 방법은 아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텔러 코인이 있는데요. 무슨 프로젝트냐? 탈중앙화 오라클 프로젝트 체인링크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국 시장 진출 계획 발표와 함께 41% 상승했었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최근에 한국 진출 및 한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암호화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한국 내 산업 등등에 이롭게 작용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주말 영상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주말에도 수고했다는 의미로서 크립토 토마토 밭에 짜파게티 선물로 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클릭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